안녕하세요. 저는 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상담 진학과정에 재학 중인 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개발, 진로개발이라는 교과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신 분을 인터뷰하라는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리베하 님을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리베하 님의 직업을 프리랜서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운영 중이신 유튜브를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직업이 그냥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니라 코딩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뭐 코딩 관련 유튜버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책의 집필 작가도 하고 계시고, 음. 또 원어원이라는 그 인터넷 강의 강사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본업은 웹 퍼블리셔이신 것 같았고, 그 외에도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리베하 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 일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늘 보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보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어플을 다운받거나 그런 인터넷에 연결된 그 화면의 UI,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UI들을 네.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일들을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네.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일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고 뭐 강의도 하시고 등등등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저도 정규직을 했었죠. 정규직을 했었지만 네. 이 업계에서는 제가 일하는 부분에서는 프리랜서가 좀 더 수익적으로 더 좋습니다. 물론 그 능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네. 경력이 되면 프리랜서를 대부분 많이 전향을 하시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인 노마드, 그 노마드의 음. 꿈을 꾸는 것들이 대부분 개발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혼자서 일을 받아서 수주해서 작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프리랜서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저도 네. 뭐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음. 또 질문이 뭐였죠?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이유,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 이유, 사실 아 그 한 가지 네네네. 일만 하시고도 이제 네. 생활이 가능하실 텐데, 네. 되게 다양하게 지금 물론 같은 분야의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뭐 책도 내시고 강의도 네.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네. 20살이 2000년인데 2000년 때 막 대학생이 됐었는데 네. 그때 관련 학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 되게 그 듣기 좀 힘들었어요. 이 정보가 많이 없어 가지고. 아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위해서 자극을 받은 게 아니라 그전에도 홈페이지를 혼자 취미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 고런 걸 네. 시작을 했었는데 왜 강의를 하게 됐냐면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편입도 했었거든요. 사실 다른 4 년제로 2 년제 네. 나왔다가 네. 거기에서도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분들이 정보가 없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가다가 '내가 그런 거를 좀 미리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 강의를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학원 강의를 2007 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뭘 지금과 그때는 학원이든 아니든 다 똑같더라고요. 어떤 게 똑같냐면 네. 고등학교를 관련 학과를 나오든 대학교를 관련 학과를 나오든 다시 배우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아. 네. 컴퓨터공학과 나왔어도 다시 학원으로 오거나 사설 교육기관으로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 그래서 이유가 그런 이론과 실제가 달라서인가요? 교수님분들은 이론 베이스고 네. 근데 이 네. 기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교수님분들이. 아. 그리고 교양이나 다른 시각 강사분들이 하시긴 하는데 사실 제가 원래 꿈은 이런
강사가 아니라 대학교 강단에 쓰는 게 꿈이었지만 네. 제가 그 시간 단가를 보고 포기를 했거든요, 쉽게. 그래서 아 차라리 네. 그런 유튜브를 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6년 동안 1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다시 또 4년 해서 거의 16년? 14년, 16년 동안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나서 또 교육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네, 음. 유튜브 강의도 하고 또 오프라인 강의도 해서 그런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교단에 쓰는 건데 수익이 안 됐어요. 아. 강의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받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유튜버 분들은 보통 이제 수익성을 고려를 하면서 일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쪼끔 이제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수익성으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라는 것은 그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 운영이 만족스러우신지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시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음. 궁금합니다. 전 두 가지 질문 같은데 네.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랑 네. 롱런하는 부분 두 가지 질문인 거죠. 네네. 네. 우선은 유튜브 수익은 안 나죠. 왜냐하면 대중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현재 네네. 채널이. 네. 네, 소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요번 수익은 사실 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 계속 이제 6 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크게 생각하지 않고 대신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학원이나 다른 교육기관 또는 대학교 같은 데서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지만 네. 제가 한 3-4년 전부터 그런 강의의 어떤 소속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유튜브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 그래서 홍보가 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건가요? 수강생 모집에 관련된 부분은 음.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에 의지를 했다라고 보면 그전까지는 네. 이제는 워낙 유튜브라는 환경이 대중화돼 있고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구글이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네. 검색 엔진 노출에도 굉장히 많이 아. 높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직업 또는 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의 언어만 검색하더라도 제가 노출이 되곤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아 네. 이런 수강생분들이 오시고 또 수강을 듣고 해서 거기에 또 수익이 나면서 어떠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게 좀 있고 그 반면에 제가 강의를 또 매번 오픈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유튜버가 주 수익원은 아니죠. 지금 네네. 이런 제작과 강의 두 가지가 주 수익이긴 하는데 이게 롱런할 수 있는 건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의의 목적, 이걸 한 목적. 네. 어 사실 학원을 다닌 분들도 다시 저에게 오는 분들도 많아요. 이 과정이라는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강의가 좀 많이 부실한 게 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이 다시 저에게 재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런 어떠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의 경제적인 그 비용도 꽤 지출이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 투자에 의해서. 네. 그래서 고런 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1-2 년이면 상관없는데 네. 6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계속 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좀 영향을 아 조금이나마 끼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판단? 그로 구독자에 인한 대한 네. 의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구독자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구독자가 사실 있다? 통계로 보면 구독자보다 비구독자가 좀 더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보시든 간에 좀 도움이 네. 됐으면 하는 고런 느낌도 음. 좀 있죠.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1인 창업자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예 개인 사업자 네. 네. 공동 창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네. 팀을 꾸려서 이제 사업의 규모를 넓히거나 뭐 업무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동 창업을 하지 않고 1인 창업으로 계속 하고 일을 혼자서 하고 계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 1인 창업자가 아니라 어떠한 큰 법인이죠. 법인 사업으로 가게 되면 네. 규모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을 무조건 둬야 된다는 거죠. 공동 창업이라 하더라도 네. 누구는 대표가 될 거고 누구는 직원이 될 테니까. 네. 그러면 돈이 어떠한 그 수익이 없는 날도 있을 테고 있는 날도 있을 텐데 이게 네네. 혼자일 때는 그게 감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감당이 되기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 성향인데 네. 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네네. 왜냐면 주변에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네. 너무 이 얽매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더 일하고 계약 관계 자체가 가물병정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더 있긴 하지만 네. 그것만큼 또 리스크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충분히 혼자 해도 먹고 살 만하다. 아. 네. 그게 아, 가장 큰 네. 이유죠. 저는 안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아.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좀 더 돈을 벌고자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진 않더라고요. 아. 규모가 커져서 리스크를 안고 가고 좀 더 이제 이렇게 일이 많아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제가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가 들어온다고 하면 네.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서 협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음. 만약에 그런 경우가 꾸준히 몇 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네. 저도 그런 걸 생각해 보겠죠.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음. 탄력적으로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20년 전 넘게 일했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적극적으로 사업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네. 그럴 걸 수도 있겠지만 아. 충분히 만족한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AOA 네네. 뭐지? 장애인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때 뭐 대한항공 관련된 네, 외적 접근성을 그 얘기하는 건가요? 예, 웹 음. 접근성, 예, 그 네. 개념이 사실 잘 모르겠어서 네. 웹 접근성 분야 그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이유? 그리고 웹 접근성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접근성은 사실 웹만 빼면 돼요. 그냥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게 주변에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의 몇 층 이상은 반드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완만한 경사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 네. 어떤 데는 소리를 눌러서 소리가 들리게 하고 어떤 데는 발판에 보면 노란색으로 올록볼록한 발판 같은 거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네네네네. 거기가 시각장애인 분들 정지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노란색의 긴 바가 있어요. 노란색 발판인데 길게 된 발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직진하세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접근성이에요. 네, 아, 네네. 그런 접근성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죠. 그게 웹 접근성인데 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앞이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시력이 안 좋으신 아. 분들 네. 그리고 색이 잘 표현이 음.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나는 A라는 단어를 읽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도 A라는 단어가 느낄 수 있게 음. 그런 콘텐츠를 누구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웹 접근성이죠. 근데 웹 접근성 분야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2007년인가 8년도부터 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이 됐었어요. 나라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접근성을 고려해서 홈페이지를 아. 제작해라라는 법령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마지막으로는 100인 이상의 법인 사업자까지가 그래서 모든 법인 사업자까지인가 해서 무조건 준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네네. 근데 제가 2007년도쯤에는 지방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회사에
주요 클라이언트는 전부 다 공공기관이에요. 대학교 아니면 공공기관 막 이런 곳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첫바다인 거죠. 처음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지방 업체들이 먼저 맡은 거예요. 그런 것들. 저도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네네. 일을 하다 보면서 주변에 장애인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장애인분들 얘기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홈페이지든지 어플리케이션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네네.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 리베하 님이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리베하 님은 그분들과 다른 나만의 장점 혹은 나만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사실 모르겠어요. 다 비슷하고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사실 저는 좀 더 수면에 올라온 사람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하시는 분들은 제야의 고수라고 하죠. 어디 네. 가다 보면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저는 단 그냥 그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보여주길 원하고 좀 더 알려지길 음. 원하는 성향인 아. 것 같아서 이렇게 잘 익어온 것 같고 네. 저의 강점은 아니겠지만 좀 그냥 '오래 살아남았다. 오래 살고 있다. 남들보다 그래도 오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웹 1세대인데 1세대 중에서도 웹 퍼블리셔로 남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롱런하고 사실 1세대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자들 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아 과연 이 직업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1세대 분들에게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책임감도 좀 같이 있는 것 같고 고런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고 싶다.' 뭐 이런 아무래도 건가요? 좀 그런 거 있죠. 네.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이제 더 하시고자 하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실까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는 이루고 싶다.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싶다.' 이쪽 일이 굉장히 좀 험난한 편이라서 그 험난하는 게 육체적인 험난함이 아니라 네. 그냥 뇌의 험난함이 있어서 아. 핸드폰이 1 년에도 몇 개씩 나오는데 그 네. 기술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한다는 얘기겠어요. IT 아. 분야도 네. 그런 개발 언어라든지 이런 IT 기술들이 굉장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 목표는 어떠한 거대한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발맞춰 가는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 일을 하면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